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서울시가 미국 뉴욕 전역에 걸려던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요. 한복을 입은 여성 실루엣에 서울 명소들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저 여성들의 손이 옷고름을 잡고 있으면서 홍보는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라.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고 무슨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라는 겁니까? 불쾌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과 뉴욕시가 서로 교차 홍보를 하는 그 사업을 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서로 비용 없이 이제 뉴욕시는 서울에다가 홍보를 하고 또 서울시는 뉴욕에다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서울시가 뉴욕 쪽에 홍보할 홍보물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어떤 그 한복을 입은 여인과 함께 그 중간에 이제 동대문 DDP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옷고름을 한 여인이 이제 들어간 사진인데 사실 저게 실루엣인데 저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좀 그 다른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7, 80년대에 사실 서울에서 유행했던 이 기생관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옷고름을 한 여자가 이제 옷고름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자막이 나오는데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이라는 그런 자막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서울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서 전격 폐기가 됐습니다. 야릇한 한복이 등장하면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거를 뉴욕에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걸어 놓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홍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전역에다가 이렇게 걸려고 했던 시안인데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타임스퀘어나 소호 등지 포함해서 디지털 스크린 1000여 개 그리고 버스 정적 150개 굉장히 여러 군데에다 걸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 한복 체험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동양의 신비로움을 좀 전달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다는데요. 문제는 보면 이렇게 동양 여성을 크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옷고름을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데 게다가 문제는요. 여기 문구가 서울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과의 매치가 되면서 뭔가 문제가 일으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 전부 다 폐기하기로 했는데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 이렇게 서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자문위원회를 두고 어떤 성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렇게 해놓고 동양의 신비가 느껴지시나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더더군다나 이렇게 속전속결로 빨리 홍보하려고 했던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뉴욕에 만약에 저런 만약 사진들이 쭉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과 또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보면 사실 몇몇 분만 저거 보면 좀 그런 이미지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의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저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걸 통과를 했을 것인가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한국을 대표하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인데 사실은. 근데 그것 자체를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일선 취재할 때 이 기생관광을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기생관광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쪽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이 있었는데 이제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사실 없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대한민국에 대한 좀 부정적 혹시 이미지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하여튼 폐기한 건 당연한 거 잘한 일이지만 일단 이게 이렇게 시안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좀 봤더라면 또 여성분들한테 보여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무려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81만 명이나 되고요. 서로가 중요한 국가, 관광으로도 중시되는 건 알겠지만 시안 일정에 쫓겨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시안을 갖다가 이렇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서울시를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복 자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 자체는 아름답지만 사실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어떤 현대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는 형태의 홍보물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성적인 것은 좀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에 앞서 낚싯배 사고 숨진 분들에 대해서 일동 기립, 일동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로 어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의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을 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이 없도록 언론에 공개하라.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라 했던 긴급 대응에 나섰던 문 대통령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위기 시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그리고 투명성이 가장 큰 방책이다. 라는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6가지 지시를 하셨다는데 전 두 가지 지시가 굉장히 지금 인상이 깊었어요. 현장 네. 지휘관이 어떤 정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과 절대 예를 들면 다른 구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대응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아마 이게 세월호 학습 효과가 아니었나.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정말로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용단이셨다라고 보고요.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책임인 것만 같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네. 이후에 어찌됐든 모든 것이 국가 책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52분 만에, 사고 접수 52분 만에 했던 문 대통령 어제 첫 보고, 그리고 두 차례 전화 보고, 한 차례 서면 보고, 세월호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anything but 세월호처럼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 다 그 어떤 충격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3년 네. 전에 그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어제 아침 이 배 전복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다들 덜컥 하는 가슴이 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제 헤아렸다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준 어제 하루 동안의 그 즉각적인 대응 과정은 3년 전에 박근혜 정부와 이렇게 충분히 대비해서 볼만했고요. 네. 특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위기 관리의 리더십, 또 위기가 처했을 때 어떻게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지를 보여준 저는 하나의 전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이를테면 수능을 일주일간 연기한다든지 네.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이거든요. 두 번째 또 인도네시아 발리에 공항이 폐쇄됐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전세기를 띄워서 어쨌든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을 또 이렇게 책임진다든지 이런 일련의 어떤 위기 관리 속에서 보여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게 이제 배가 뒤집어지자마자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총력 홍보에 나섰는데 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제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안전 시스템, 안전 규제와 관련된 어떤 정부의 대응이 어떤 소홀한 것은 없는지 네. 다시 한번 좀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최초 보고 시점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마지막 한 사람이라든지 그 단어가 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 똑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다른 거였죠. 최전선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 대응, 구조작전, 실시간 지시하시는 모습, 지휘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혹시 어떻게 움직이나요? 글쎄 공무원은 뭐 평소대로 움직이죠.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는 언론 앞에 이렇게 네.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공무원들이야 뭐 대통령이 바삐 움직이든 아니면 조금 천천히 센터를 방문하든 움직이는 것은 비슷합니다.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책임이 법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사망하신 분들이나 실종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 그 언급한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라면 뭐 이 사건 아니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진다면 뭐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정치적인 뭐 사태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도는 또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네. 몇 분 만에 어디에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세월호 학습 효과인데 세월호라는 해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을 통해서 전 정부를 책임을 물었던 현 정부의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업보라고 할까요? 이 업보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났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이 바쁘게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욱 바쁘게 움직이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신 과거에 것 비난했던 같아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대통령의 책임 발언은 있는 그대로 저는 해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국가의 존재 이유고 네. 국가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든 지금 사고가 나서 국민이 희생당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도의적이고 이런 책임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당당한 모습으로 봐주셔야지 그것조차도 또 시비를 거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의원님 얘기하신 거 글쎄요. 모든 걸 대통령이 다 한다고 하면 밑에 장관들은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타클로스 제기하신 글쎄요, 거죠. 도의적 책임이라면 사실은 특별히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건 하나만한 얘기고, 글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 야당 대표로 하실 때도 일종의 착한 아저씨 컨셉으로 계속 이렇게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상하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착한 아저씨 컨셉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글쎄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 효과가 급격히 반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은 남 탓하는 지도자보다는 그래도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는 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돌려 말하고 남의 탓하고 내 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믿음직하죠. 다시 대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에 가 계신 분 저희가 모셔오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서울시가 미국 뉴욕 전역에 걸렸던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요. 한복 입은 여성 실루엣에 서울 명소들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저 여성들의 손이 옷고름을 잡고 있으면서 홍보는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라.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고 무슨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라는 겁니까? 불쾌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과 뉴욕시가 서로 교차 홍보를 하는 사업을 벌였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비용 없이 이제 뉴욕시는 서울에다가 홍보를 하고 또 서울시는 뉴욕에다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서울시가 뉴욕 쪽에 홍보할 홍보물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어떤 그 한복을 입은 여인과 함께 그 중간에 이제 동대문 DDP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옷고름을 한 여인이 이제 들어간 사진인데 사실 저게 실루엣인데 저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네. 좀 다른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7, 80년대에 사실 서울에서 유행했던 이 기생관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문제제기. 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나는 형태의 홍보물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성적인 것은 좀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에 앞서 낚싯배 사고 숨진 분들에 대해서 일동 기립, 일동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로 어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상과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옷걸음을 한 여자가 이제 옷걸음을 하고 있으면서 네. 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자막이 나오는데 네.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이라는 그런 자막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한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서울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서 전격 폐기가 됐습니다. 네. 야릇한 한복이 등장하면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저거를 뉴욕에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걸어 놓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홍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전역에다가 이렇게 걸려고 했던 시안인데요. 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타임스퀘어나 소호등지 포함해서 디지털 스크린 1000여 개 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150개 굉장히 여러 군데에다 걸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 한복 체험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네. 이걸 이용해서 동양의 신비로움을 좀 전달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다는데요. 문제는 보면 이렇게 동양 여성을 크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옷구름을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는데 게다가 문제는요. 여기 문구가 를 대표하는 상징물인데 사실은. 근데 그것 자체를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일선 취재할 때 이 기생강을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기생강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쪽 중심으로 해서 네. 많은 분이 있었는데 이제 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사실 없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대한민국에 대한 좀 부정적 혹시 이미지를 가지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하여튼 폐기한 건 당연한 거 잘하는 일이지만 일단 이게 이렇게 시안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좀 봤더라면 그러게요. 또 여성분들한테 보여줬더라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무려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81만 명이나 되고요. 서로가 중요한 국가, 관광으로도 중시되는 건 알겠지만 시안 일정에 쫓겨서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시안을 갖다가 사실 이렇게 뭐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서울시를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한복 자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복 자체는 아름답지만 사실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어떤 현대적 네. 서울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이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과의 매치가 되면서 뭔가 문제가 일으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 전부 다 폐기하기로 했는데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 원래 이렇게 서울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자문위원회를 두고 어떤 성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저렇게 해놓고 동양의 신비가 느껴지시나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더더군다나 이렇게 속전속결로 빨리 홍보하려고 했던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뉴욕에 만약에 저런 만약 사진들이 쭉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네.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과 또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보면 사실 몇몇 분만 저거 보면 좀 그런 이미지가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의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저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걸 통과를 했을 것인가 네.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렇게 한국을 대표하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